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기본서는 오늘 286페이지네요. 286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부동산 임대업 있죠? 임대 관련 사업소득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봤었는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여기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겸 해서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 향상 문제 보시면 자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한 내용이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건축물이요. 공장용과 주거용 건축물 제외하고 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얼마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괄호 안에 들어갈 거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예? 2%죠? 2%. 그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자 그래서 요거 어떤 거였냐면 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도 미달해요. 그럼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자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이고 전체 부속 토지는 2000제곱미터다. 그럴 때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이 저격 건축물의 시가평이 부속토지 시가평이 2% 미달해요.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이고 전체 부속 토지는 2000제곱미터일 때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예? 1800이지 뭐 여러분들 바닥 면적이 200이니까 전체가 2000이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했잖아요. 바닥 면적은 별도고. 그러니까 2000에서 200배 얼마? 예? 1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조례 정원바했던 앞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래서 한꺼번에 부과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이거 얼마요? 20만 원. 이건 뭐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 두 번 나눠 징수하죠. 주택분 재산세 정기분 납기는 부가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인데 다만 주택분 얼마요? 20만 원이 할 때. 다만 이거 문제 나오면 토지로 바꾸죠. 토지분 재산세가 만약에 20만 원 이하다. 그럴 때 납기를 언제로 합니까? 토지분은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는 거지 토지분을 바꿔가지고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도 틀리고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자, 토지분 아니고 주택분이라는 거 주의하고. 디귿번 보면 과세대상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그 바닥 면적이 몇 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까? 지방세에서는 좌우지간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불 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가로놓기에 하는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여러분요. 몇 번입니까? 예? 2번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로 다음 중 당연도의 건물분 재산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 분할납부기한과 분할납부 가능 금액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분할납부기한 언제입니까? 에? 분할납부기한은요. 재산세는 분할납부 올해 무조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그러면 건물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재산세 건물분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럼 7월 31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9월 30일까지. 9월 30일까지고. 자, 분할납부 가능 금액 그랬는데 납부할세액이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9월 30일까지 납기한 내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납부기한 지나서 9월 30일까지 최대 얼마까지요? 15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 납부할세액이 400이다 그러면 이거 아예 외워두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납기는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아예 사례를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자, 4번이죠, 여러분? 네, 4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세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습니다.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자,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재산세에서는 토지 유형을 구분해야죠. 종부세 과세대상 물어볼 때도 그렇고 토지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토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잖아요. 저일이든 고일이든. 그래서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 종합이면 대상이고 분리대상 토지만 아니고요. 그러면 토지 나와서 토지용 구분하는데, 종중소유 농지, 종중소유이면은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저일분리. 007% 저일분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중소유 농지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 자, 원칙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농지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법 및 단체 소유 농지, 종, 농, 매, 사, 농. 종, 종중 소유 농지, 농,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그 다음에 농,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한 농지. 이거였죠? 그래서 분리. 그러니까 종부세가 아니고.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이며, 얘는 일단 토지용부터 구분해야 돼요. 어느 형에 해당합니까? 예? 분리별도 종합 중에서 어느 형에 해당돼요? 임야 나오면,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재산세 배웠잖아요. 토지용급은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인데 개인법 소유 일반 임야는. 근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임야들이 분리상이었는데, 주로 종중소유 임야와 함께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있는 임야들, 공익목적 임야들이 분리상이었잖아요. 수도법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은 뭐가 된다?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종부세 대상입니까? 자, 종부세 비과세 감면은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예요? 비과세지. 종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불확장형 건축물 대상입니까?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라고 그랬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하여튼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상이 아니고, 그 전부 아닌 것 같으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전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전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토지 나오면 토지용 구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단 2020년 4월 11년제 시행 중인 법령이 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종부세법 개정안에 관한 것을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종전의 현재 그 규정에 의해서 풀으라는 얘기고, 나중에 종부세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상반기에 어떻든 간에 결정이 나면 제가 확실하게 종부세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보시면 현재 법령에 의하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할 수 있다. 종부세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되지만 물납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에 100분의 150의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딱 무슨 얘기냐면 세부담상한에 관한 거죠. 종부세 세부담상한은 원칙적으로 150%예요. 전년도 재산세액과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 올해 당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을 총세액 상당이라고 하는데, 비교해서 자, 몇 프로 기억하면 되냐면 몇 프로요? 150%가 원칙입니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고? 200%. 근데 여기 이제 300%로 개정안이 나와 있죠?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200% 현재. 근데 개정안은 300%고.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몇 프로? 300%요. 그래서 토지분은 별도든 종합합산 대상 토지든 토지분은 150%.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그냥 150%다. 자, 근데 다만 조정상 내 2주택은 200%, 300% 개정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300%. 요거만 여러분이 자,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조정상 내 2주택을 소유했으니까 요거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조정상 2주택이니까 200%가 돼야 되고, 개정안은 30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1세대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의
보유견별 공제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여러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견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죠? 이거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자, 보유견별 공제 몇 년 이상 보여야 돼요?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공제하고 상수세계.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고 15년 이상이 몇 프로? 50%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건 외워야 되는데 15년 이상이니까 몇 프로 해야 돼요? 50%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그 규정에 나온 김에 요거 좀 이따 보고. 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릅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제가 강조 계속 드렸죠.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및 보유견별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견별 세액 공제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O, X요. 맞죠, 여러분들? 연령별 공제, 자, 나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현재 법령은 산수세계 10%, 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20%, 30%, 40%로 이제 이렇게 10%씩 더 공제될 그 예정인데 개정안이 나와 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현재는 10, 20, 30%고 보유견별 공제는 아까 15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요? 최대 몇 프로? 15년 이상이면 50%. 연령별 공제 현재 70세 이상이면 몇 프로? 30%. 중국 공제형되니까 80% 해야 되는데 80% 아니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근데 여기 개정안에 의하면 개정안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중복 공제형 된다는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현재는 70%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작년 시험지문에도 나왔었고요. 계속 강조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째입니다. 다음 중 당연도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가능 금액으로 옳은 거는데 작년에도 시험 지문에 이런 것들 이제 지문에 나왔었는데 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일 때 분할 납부기한 종부세는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6개월. 그러니까 다음 년도 언제까지입니까?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최대 가능 금액 자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이하 역시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250만 원까지. 자, 그래서 자, 다음 년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최대 25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봤습니다. 하여튼 요새 심형 같은 밤이 되면요. 라일락꽃 향기가요. 자, 창문을 열거나 그 거리 늦은 밤에 혹시 라일락꽃 향기 맡으면서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동네에서도 창만 열면은 라일락꽃 향기가 창을 열게 하고요. 마음의 창을 죽은 줄 많았던 남매 우리 오른 4월이요. 이렇게 깊어가는데 여러분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빨리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빨리 얼굴을 보고 싶은데요. 자, 어떤 간에 어디 계시든 하여튼 또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 그렇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멈추지 않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286페이지 오늘 28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예. 자, 286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세 가지가 시험 범위인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업과 건설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제가 요약집 강의할 때 살짝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시험에 몇 년, 한 5년 계속 나오다가 또 뜸하다가 또 28회 때 한번 나오고 또 최근에 또 뜸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부동산 임대업이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 그러면
여러분이요, 부동산 임대업 그러면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의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그러면 일단 절 보세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인데,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 포함한다 안 한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다라면 틀려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자, 임대업의 범위 문제가 나오면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인데 이걸 기타 소득으로 바꿔요. 아니고 자,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 자, 부동산에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부동산 위에 그 있는 그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상해 권리 그러면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또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 대여소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여기에 지상권과 지역권은 주의될 게, 이게 이제 재작년 개정세법인데,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이거 뭐고요?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이고. 그래서 포인트는 예전에는 여러분 해놓은 것 같은데 분명히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그래서 지난주에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디냐면 279페이지 있잖아요. 279페이지. 이거 중요한 건데 279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하시고, 특히 동그라미 니은번 별표시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279페이지 외에는 하단에 동그라미 니은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고? 요거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여기에 이제 사업소득이고요. 그래서 이거 꼭 시험에서 물어볼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시험 나오면 물어보는 유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에서 뭐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 등을 말하는데, 거기에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뭐고?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뭐라고요? 사업소득이고.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절 봅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범위 요거 꼭 알아도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강조드리겠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을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민법에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인. 그거 했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대가 받잖아요. 그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보다 사업소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임대소득 일개, 물론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 한 개, 딱 주택 하나,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뭐합니까? 비과세입니다. 딱 하나인 사람이 월세 받는데 비과세예요. 근데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 해외, 국외 소유하는 주택은 어떻게 한다 이거? 과세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직까지 부동산 임대업은 처음 이번 순환에 배우다 보니까 금방 배우는데 금방 잊어먹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5월 달에 또 우리가 이것도 집중적으로 또 요약집을 해서 이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요.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임대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월세 받을 때 비과세예요. 근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 해외 소유하는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 아니고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요.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야. 나중에 양도세하고 이제 고가주택과 구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주택수 계산할 때, 자, 한 개 소유하는 주택임대는 비과세니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자, 임대업에서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부 합산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데서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일정 경우에는 이제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경우도 올해 개정 내용도 있었고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주택 한 것 같은데요. 원래 전세주택은 여러분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전세 보증금 받고 전세 보증금 받고 전세를 줬어요. 소위 말해서. 자, 그랬을 때 그 전세 준 주택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월세 받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자, 3주택부터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나머지 자세한 계산과 관련한 복잡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음 순환에 보기로 합니다. 이번 순환의 가장 큰 줄거리만 일단 보시고 용어 익히시면서, 자, 286페이지 여러분, 자, 05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있죠? 펴놓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봅니다.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직도 몸이 덜 풀리신 분들은 좀 더 푸세요, 여러분들. 네. 자, 보시면은 05번에 286페이지 기본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입니다. 자, 거기 꽃 표시된 거 각수 표시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밑줄입니다. 첫 번째 거 조그만 글씨부터 밑줄입니다.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했어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예전에 2018년까지 그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과세 했었어요. 근데 작년 2019년 이제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제 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가 원칙이에요. 분리과세. 그래서 14% 세율로 해서 이따 보겠지만 14% 소득세 세율 적용해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원칙인데, 분리과세라는 게 뭐예요? 14%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해서 세금을 소득세를 신고하면 여러분의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되는 방식, 이런 걸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원칙인데 또 종합과세, 즉 다른 소득과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을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해당 과세기간에 법령이 정하는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요.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의 세액을 더한 금액 그래가지고요. 기억본 보니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자, 사업소득금액. 자, 가로 안에 보니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기억번을 밑줄을 쫙 그어놓고요. 분리과세 할 때 그 주택임대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만 시계 의미만 오늘 알고요. 다음 순환에 이제 5, 6월 달에 제가 요약집을 통해서 또 사례를 통해서 또 정확히 한번 또 정교하게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분리과세 할 때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 여러분들 내가 임대소득이 1,8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그 임대 수익금액에다가 1- 필요경비율인데 먼저 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하고 등록하지 않은 자하고
경비율을 지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다 그러면 60% 필요경비를 인정해. 1-60이니까 수익금액이 곱해지는 것은 몇 프로가 곱해져요? 40%가 곱해지는 거예요. 40%가. 자,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 여기서 공제를 해주는데, 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는 얼마요? 4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한 금액에다가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을 정하냐면, 분류과세 소득세 세율은 임대소득에 대한 거 14%입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분들 14% 분류과세 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들이 쭉 핵심에도 거기 특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복잡하게 나와 있는 요 얘기 있잖아요. 요 길게 나와 있는 요 얘기를 압축하면 핵심에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결국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1 필요경비율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 같으면 60%즉 40%를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천만 원에 40%를 곱하니까 2천만 원에 40%는 얼마예요?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고 거기서 만약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공제되는 금액이 400이잖아요. 그래서 800에서 400 빼니까 얼마예요? 400만 원이고 거기다가 14% 세율을 곱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56만 원 정도의 산출세액이 구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자다 2천만 원일 때 그러면 소득세 계산하면 112만 원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6만 원이 나오고 2천만 원일 때 그 다음에 만약에 등록하지 않은 자 같으면 116만 원이 나오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분리과세할 때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산출세액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경비율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서 세율은 몇 프로? 14%.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그 종합과세 방식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은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은 물론 높은 세율 좀 받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게 또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어떤 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하다.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건 다 됐고요. 제가 보라는 것만 딱 보시고 여러분들 다른 거를 막 보면 머리가 막 아파요, 여러분들. 자, 28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보니까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01번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에 설정되어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까 자 부동산 상해권리대로 인한 소득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지 무관한 건지 이걸 잘 보시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지역권과 하여튼 지역권과 지상권은 요거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요거는 이제 무관한 것은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에서요. 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포인트는 상업소득을 보느냐 기타소득을 보느냐가 포인트인데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은 뭐고요? 상업소득이고 이건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사업소득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공익사업으로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하는 소득은 이건 보고 기타소득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됩니다. 여기 재작년 개정세법 내용인데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동네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범위에 관한 거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1번 지문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고요. 또 봅니다. 2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 사업에 똑같은 거죠. 자,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이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그럴 때 미등기 부동산도 어떻게 한다? 포함입니다. 대여소득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의 물상보증인. 이것도 결국은 물상보증인이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소득입니다. 자, 맞네요, 여러분들? 5번 봅니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는데, 국외 소재 주택은 한 채라 할지라도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도 뭐한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02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러죠?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가 됩니다. 3번입니다.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용주택 제외하고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간주임대료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증금만 받아가지고 이걸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건데, 간주임대료.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소득, 사업소득은 월임대료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보증만 받고 임대하면 월임대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임대소득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증금을. 자, 그랬을 때 요거 3번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전세 보증금, 전세금, 보증금 나오면요,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제가 5, 6월 달에 또 이제 그때 문제 풀 때 나중에 그 이후에 강조할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월세 주택하고요, 전세 주택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요? 자, 전세금,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 이 말이 없으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우리 소득세법은, 자, 뭐를 전제로 세 있냐면 월세 받는, 월임대를 받는 임대소득을 전제로 딱 서술이 돼 있고, 예외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전세금, 보증금 말이라는 그런 말 없이 그냥 임대하면 이건 월세 소득이고, 만약에 전세주택은 반드시 전세금, 보증금 받고 임대했다고 나와요. 전세금,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다. 자,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전세주택이고, 몇 주택부터 과세?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딱 3억까지는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주택 2번 지문 3주택인데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3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간주임대료 총수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2주택, 자,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니고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를 사업소득 총수금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상가주택, 우리 표가 다 나와요. 상가주택과 월세, 전세주택을 비교 표를 통해서 자세히 다음 순환에 정교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 3번 요거요. 자, 맞는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2주택을, 자, 또는 주택 2개를 보증금 받고 임대하거나 또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자가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어요. 그러면 전세주택은 보증만 받고 임대했으니까 전세주택은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주택은. 근데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나중에 강조드리겠지만 상가는 월세만 받든 보증만 받고 임대하든 상가 임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관주임대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주택임대수익이 과세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얘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보유시에 부과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 그러면 실지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인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로 해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것은 나중에 또 알려드립니다. 좀 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봤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288페이지 제3절 부동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매매업, 건설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5, 6월 달에 제가 어떤 건지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대업은 오늘 이번 순환에서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라,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사업소득, 범위,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대해 전세주택에 대한 거,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은 원칙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데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분리과세할 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인데, 이걸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못 해도 괜찮고요. 소득세 세율,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이 몇 프로다? 14% 세율 정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알고 오늘은 이번 순환은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98페이지 제3장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요거를 이제 표를 요약식 강의할 때 요 표를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주택임대소득 있잖아요. 월세 주택, 즉 월임대로 받고 임대한 주택이냐 또 전세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위 말해서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세 주택이고 그 말 없으면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월세 주택인데, 자, 월세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일개 딱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했을 때 비과세고,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예요, 월세 주택은. 자, 단 하나를 할지라도 고가주택과 국외수지하는 주택은 하나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하고요. 근데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고요?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막계 결마 3억을 초월 때만 과세해요. 이런 것들 정도 한번 이해하고, 오늘은 이번 수는 완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봐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됐고요. 네. 자, 교재 여러분 양도소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그러고 보니까 시도 한 편 있었구나. 양도소득세 본격으로 넘어가기 전에 4월의 시라고 여러분 학창시절에 한 번 정도 읽어봤으셨을 것 같은데, 박목월님의 4월의 시.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요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 눈물 어린 무지개의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아, 근데 제가 요즘 제일 필이 왔던 건 여기에요. 아, 멀리 떠나요. 아이고, 요새 지금 멀리 떠나고 싶은데 지금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보는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보세요. 펴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듣습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 달 넘게 양도소득세만 계속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 양도소득세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어려운데,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하고 본격적인 공부는 이번 순환 4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5, 6월달 핵심 요약까지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넘게 집중적으로 양도세를 이제 깊은 내용까지 다 공부합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부과되는지,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 있잖아요. 이 개념과 유형. 시험 문제가 요 과세상과 양도의 개념 유형,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잖아요. 이게 시험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해거리로 주로 잘 나왔어요. 최근에 보면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의 개념 유형 이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잘 보셔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또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흔히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취득 시기로 보고 양도시기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 이제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연동돼 가지고, 자, 만약에 28회 때 취득세 취득 시기가 나오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고, 자, 29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민 취득 시기가 나오면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는 안 나오고, 작년에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어디서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까? 양도소득세, 양도민 취득 시기에서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이요.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여기 계산하는 계산 구조에서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 최소한 2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뭐 3문제 이렇게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세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또 세율 등등, 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자, 여기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세금 계산에 쓰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자, 국세니까 당연히 거주할 때 주소지를 따라가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느냐. 이 비과세 소득도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소득세 우리 출제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299페이지입니다. 제1절 양도세 의 및 과세 대상인데요. 의는 그냥 편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여러 번 팔면 그 양도소득을 양도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거주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여러분. 자, 특징 우리 기초과정부터 계속 기본과정 배웠었습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요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이게 사업소득과 구별이죠.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팔면 양도소득입니다. 열거되어 있고요. 자, 벌브에 열거된 자산만 양도세 때 부과되고 동그라미 2번이고 3번 요거 밑줄이었었죠.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부부 공동 소유 물건을 양도하더라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그랬습니다. 각각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밑줄이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네, 이거. 자, 그런 것들 보시고 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5번 신고납부한다는 얘기 읽어보시고 6번이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얘기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양도세 물납은 안 되는데 뭔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그 박스 안에 그림은 기초과정부터 배운 거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양도소득세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가 한다는 것들 읽어보시고 자 02번의 과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자 300페이지에 쭉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시니까 300페이지 그림 한번 볼까요? 부동산 등 그래서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돼요. 또 기타 대상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주권이 올해 새로 추가된 거라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죠? 이주권. 자,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수용당하는 경우에 건물을 옮겨질 수 있는 이 이주권이요. 자, 이것도 올해부터 대상이 됐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 이주권 대상이 됐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도 있고요. 일정한 주식도 대상이 되고 또 파생상품, 금융상품도 대상이 되는데 금융상품은 제목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대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 자 종류 자 보겠습니다. 종류를 보니까 양도세 대상의 토지 당연히 대상인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이 한다. 이런 것들은 형광펜으로 줄 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읽기만 하면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싶어도 어떨 때는 눈치 보여가지고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읽기만 하면 막 형광펜을 줄 거버리니까 이런 거는 줄 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그냥 실질과세 원칙상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이 한다. 그렇죠, 뭐 실질과세 원칙상.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면 공무상 지목이 한다. 한번 읽고 지나가고요.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 토지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그러니까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대상인데 밑줄은 여기서 두 번째 줄.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토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왜 양도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냐면 건축물에는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건축물에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양도세에서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만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물이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도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이렇게 거기 밑줄을 그으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번 건물 용도는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 이거는 거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뭐 양도한 거예요?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는 거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서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이죠. 무허가 또는 위법적 건축물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도 대상이 된다. 당연합니다. 이것도 실질과세원칙상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도 되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일정한 부동산과 관련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자, 그럴 때 지상권, 자, 전세권,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A, B, C 세 가지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제 여기에 화면을 좀 요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초 과정부터 제가 기본 이론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상인데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어떻게 한다?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되지 않은 것도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 돼요. 자, 용익물권이라고 얘네들 용익물권이라고 할 때, 자, 민법에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지역권은 용익물권인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시험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인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가 임차인의 지위, 권리금 받고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당구장을 넘겨요. 예? 그럴 때 당구 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뭐 환타 자판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골손님과 함께 권리금 받고 넘길 때,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 점포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 이런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왜 대상이 아니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그래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주부 수강생한테 당구장 가봤어요. 왜냐면 당구장을 예를 드는데 주부 수강생들이 분들이 당구장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구장 가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실화예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말할까 말까 막 자꾸 막 망설이고 막 쭈삣쭈삣 하길래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봤는데요. 그런 주부 수강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결혼해봤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해봤는데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이런 거 부동산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점포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권, 광어권,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어권, 광어권, 저작권, 상표권 등 일체 무치 대상권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나중에 요약집에 다 그대로 이렇게 나중에 정리돼서 요약집 나와요. 자, 그러면 밑줄은 여러분들 거기 교재 301페이지 A번 지상권에서는 그 과세 방법에서 세 번째 줄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밑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동그라미 B번 전세권에서는 역시 과세 방법에서 세 번째 줄 역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C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역시 과세 방법에서 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해서 과세된다. 밑줄.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301페이지 맨 아래.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자,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자, 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는데,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이에요. 그 예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예도 시험에서는 요게 이렇게 그냥 지문에 깔려 나올 수도 있고 얘네들 예가 지문에 깔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예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갖고 있어 보세요.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사채는 나중에 주택으로 토지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그 옆에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대상인데 다만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요거는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안 바꿔주니까 대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거기 동그라미 A, B, C에서 C번 다 체크입니다. 이거 지금 다 체크 여러분들 다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그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르는데요. 잔금 치르기 전이에요.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인데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때 애들 아빠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양도세가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갑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본다고 그랬죠?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양도했다고 봐서 한다고 해서 만약에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꼭 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인데요. 기타 자산인데 시간이 그럼 많이 돼버렸네. 일단 그랬어요. 요 기타 자산부터 잠깐 쉬었다가 좀 중간에 끊긴 애매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